4번입니다. 4번. 자, 경매법, 만화봅니다. 경매법원에서, 농지를 낙찰받으면요,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 증명, 요거를 법정서 줍니다. 집행관이 뭐 하나 줘요. 농지 낙찰받으면은, 아이고, 저 오늘, 하여튼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고, 5일 이내, 법원은 7일 겁니다. 5일 이내에 농지정을 빨리 받아서 계장님한테 내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김계장한테. 그러면 농지 낙찰받으면 제일 간접 뭡니까? 요거, 농정이 이제 문제입니다. 어디? 면사무소. 그래서 농지 낙찰받으면은, 요걸 딱 주면요, 딱 나와서, 김해법정 나와서 점심을 커다란 거를 먹고, 해당 면사무소로 바로 가야 돼. 가서 접수를 시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관의 거주자는 쉽지 않다.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덜렁시킬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써가지고, 뭐 저한테도 큰 품을 만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확인을 받고 이러면 더 좋겠지, 아무래도. 확인 받으면 제가 가만히 놔둡니까? 싫은 소리 막 짱짱해 하면서 그냥 다시 쓰라고 해가지고. 그냥 써야 됩니다. 알죠? 석사 논문 쓰듯이 잘 써야 되지. 그냥 호미 둘, 삽 두 자루 가지고 600평 농사 짓겠다. 애는 똥이다.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7일 이내 내야 되고, 공매는 돼요. 공매는, 잔금을 넣고, 우리 공매는 30일 뒤에 보통 3천만원 기준에서 이내면은 7일 이내. 3천만원의 금액이 넘게 낙찰받은 거는 이제 30일 이내에 내면 되거든요. 잔금을 알아서 내시면 되고, 내고 나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농지 낙찰받으면은, 법무사들이 보통 소유권 서류 만들죠. 본인 만들어도 되고, 자, 그냥 이전 서류 플러스 농지증이 붙어야 돼. 그래야 등기소에서, 오케이. 그거 다 접수를 하지. 농지 낙찰받았는데, 이전 서류만 들어오고, 플러스 농지증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 던집입니다. 이게 각하입니다. 등기소에서 각하입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가면 언제 되느냐. 잔금 넣고, 보통 우리가 60일 이내에 이전합니다. 이전을. 60일 이내 안 하면 가태료가 붙어요. 그래서 보통은,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6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에 농지증 발급은 쉽지 않지만은, 자, 넘어왔습니다. 4페이지.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농업 경영 계획서, 자, 이 양식이 있는데, 우리 다 빠졌는데, 그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그런 게 있죠. 300평 모자라는 거는, 자, 그 양식은 하나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보통 300평 넘으면은 요 두 장을 써내야 됩니다. 써내야 되는데, 위에 거야 신청서야 그냥 딱 표대로 쓰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2페이지인데, 그거 보면 그냥 잡다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언제부터는 뭐를 심고 해서 상세 써놨어요. 그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요거를 꼭 요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요. 항시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가지고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을 탁 질문을 거다 검색에 넣으면은 두두두둑 나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농업 경영 계획서는 써놨죠. 짜고 서릅니다. 잘 써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챙겨봅시다. 짜고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일단 나름대로 쓰시고, 아주 고민을 해갖고, 정말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제가 했죠. 5명 출석에 3명 이상이 사인해야 된다. 그럼 5명이 이제 보고, 이 사람은 영농 의지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해야 이제, 부산 사람이 예로 창녕이나 어디 산다 해도 사인된다. 안 그러고 그냥 칸에 가듯이 탱 이래나면은 요거 먹튀다. 먹튀 뭔가 합니까? 예원씨 먹튀 알아요? 먹고 튄다. 옛날에 로스다가 야노에 먹고 튀고만 사조 먹고 날라갔다. 사조 먹고 야노에 참 문제다. 그죠? 미국의 이 거대 펀드 이 회사들이 론스타나 이런 회사들이 왜냐하면 IMF라 해가지고 시절에 고통 주게 만들어놔고 달러 조금 공급해주면서 그냥 팔아라, 구조조정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조건을 만들어갖고 BIS 비율 8% 이내라야 되는데 이상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다 이래가지고 어느 놈이 했는가 모르지만 수은 5%인지 6%인지 셀이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가 처리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국 달러가 없으니까 살살하면 미국에 론스터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사달라는데 그게 사가지고 한 4조 묻고도 먹튀하고도 한국에 소송 걸어갖고 또 1조 얼마가 내놔라고 난리죠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모르는 거는 인터넷 가서 보면은 잘 놉니다. 잘 놉니다. 또 교재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보라크는 이게요 아주 재미난 건데 저는 자주 써요. 자주 쓰는데 이게 그 축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통 보면 그 카톡에 야 링크 주소 가면은 뭐 꼬불한 것이가 한 10줄 뭐 붙죠. 그거를 여기에 슬래시 6자로 탁 줄여줍니다. 모든 거를. 그래서 수강생들이 요거를 그대로 이제 이으면은 이제 되고 우리 보통 온라인 반도 제가 보라 슬래시 갖고 6자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저하고 링크가 돼갖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긴데 줄여야지 그 6줄 그거를 수강생 뭐 다 치라고 뭐 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를 줄여주는 것이 이제 bo.la 요 한번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거는 링크 주소를 10줄을 간단하게 6자로 줄이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번. 자, 제가 신한은행 진행할 때 이제 제조업체 공장입니다. 공장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대. 왜냐 했더니 아이고 공장 하나 받았는데 5천만 넘게 10% 들어갔는데 수입도 들어갔는데 아유 농지점이 발급 안 된대요. 농지점이 면사무소에서. 그럼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지금 보세요. 항고해가지고 기각당하고 재항고했죠. 재항고해도 기각당합니다. 기각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럼 무슨 됩니까? 그거 5천만 뛰는 거죠. 미리 내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되는데 자 이래요. 저도 이제 매수인증 대리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 붙여놨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50만원 받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입찰 물건 등 건당 5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법원 앞이니까 뭐 들랑달하면서 옵니다. 또 법원에 가면은 저 전문 앞에 가면 전문가 있으니까 물어봐라. 온다고 쫓아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30분 상담 10만원 하고 딱 그거 보고 싹 도망갑니다. 알겠죠? 도망가는데 이제 5천만 뛰기 이런 일이 생겨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입찰할 때 뭐잡니까? 3억 2천 건 뭐잡니까? 3억에다 그러면 여보야 3억 3천 써라. 2천은 2천만 작다. 1천만 2천만 팍 올라가죠. 이건 장난으로 올라가는데 수학료 내라 그러면 막 그거는 또 막 DC 안 됩니까? 그거 앞으로 DC 이야기 먹으면 자, 그래서 어떤 일이냐 이런 거예요. 대산면의 평림리의 공장을 5억 4,7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자,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 자, 뒤에 공장 하나 보이죠? 뒷페이지에 공장 하나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용도 지역을 보니까, 위에 거는 35평인데 답입니다. 자, 밑에 거는 공장 용지가 511평이고 도로가 붙었고, 자, 이게 이제 한 묶음을 해서 일괄경매로 나온 거예요. 자, 요럴 때는 저는 답 때문에 자, 답은 우리 제조업체 법인의 농지정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조건 때문에 이제 농지정 발급 못 하겠다. 이 참 법이,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요, 경공매는 농지정 제출을 삭제하겠습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경매, 공매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고가 나면 되거든요. 농사를 안 지으면은 25% 강제금 물으면 됩니다. 1년에 25%씩. 그거만 잘하면 되지. 발급받는데 이렇게 공장 제조업체가 공장을 해서 옮겨가지고 종업원을 100명씩 이렇게 막 살리는데, 낙찰받고 옮기라고 또 낙찰받고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낑기는다. 그 공장 사장은 몰라가지고 그냥 덜렁 받아가지고 면사무소 갔는가 봐. 이거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대산면사무소 갔죠? 대산면사무소 갔더니, 아이고, 법인이시네요. 법인인데, 일단은, 튕긴 국물은 국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인은 절대 농지정을 발급한다. 농업회사 법인은 가능하다.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가능한데, 일반 우리 경매법인이나 제조업체 법인은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고를 했어요. 불허가 되니까요. 항고하고 또 지금 기각되니까 또 재항고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재항고가 내일 모레 나올 겁니다. 그냥 매각이 불허가 돼가지고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은 없어요. 없고 그냥 할 수가 있는데 돈은 별로 안 드는데 문제는 20-6692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기각 대비 완전히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이제 날아갑니다. 2020에 몇 분이죠? 669 한번. 그럼 5천만 원이 보증 건하기 지금 이제 날렸다는 거죠.
자, 공장인데 600평인데 요 공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가지고 났죠? 왜 났냐면은 농지증을 내라 했는데 농지증을 냈나 안 냈나 이게 농지증을 어디 갔나 날짜가 언제죠? 낙찰이 3월 10일에 그죠? 3월 10일에 3월 17일에 요 사이에 뭐 냈겠죠? 뭐 서류를 농지증을 냈는지 뭐 냈겠죠? 금년 3월 10일 자 이쯤 되네요. 원장님 금년에 3월 10일에 농지증을 내서 안 됐습니까? 3월 10일에 내는데 뭘 냈습니까?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고 매각 불허가 결정 등본을 받아갖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뭐 난립니다 지금. 그죠? 항고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고 법원에 가보면은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을 보면은 쭉 내려가면 이 나옵니다. 나오죠? 항고 내역에 이게 항고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 말이요. 그 다음에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땡땡이 그죠? 주식회사 땡땡. 그 다음에 이제 재항고를 다시 했는데 아마 좀 있으면은 요 똑같은 게 또 기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 5,300만 원 그 피 같은 돈 수표 연한 거 뭡니까 안 뭡니까? 몰수당하죠? 몰수되고 배당 재단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모르니까 그냥 저한테라도 전화를 하든지 뭘 물어보든지 와서 저기 옛날에 지인장이니까 뭐 옛날에 거래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그걸 잘 몰라도 그냥 또 이해가 되죠. 그러고 서로 답을 그러면 요거는 도입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답 때문에 안 된다. 바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변호사비 산다고 뭐 550만 또 들었지. 그죠? 선임한다고 뭐 또 20만원은 또 그냥 공짜입니까? 항고하면은 또 그러고 재항고하면 또 내야 되고 변호사비 또 들어야 되지. 이게 이제 될 일 아니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옛날에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전용 협의를 받아서 농지증을 발급을 받았을 때 법원 내 무조건 농지증 발급 받아서 법원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법원에 뭐 전용 협의를 받든 농지 전용 협의를 소유자하고 의논해서 경매당한 소유자고 하니까 경매당한 소유자가 이 내용을 알고 많이 요구를 해버리니까 지는 쉽다 크고 또 됩니다. 그럼 지만 손해. 그럼 전 소유자도 조금 도와주고 자기도 뭐 좀 가더라도 요거를 해결을 시켜야지. 자 그런 방법인데 코치를 해줘도 또 잘 안 들어요. 코치 해주면 전수가 다 이런 게 다 해줬거든 내가 다 해줘도 아직까지 뭐 강간문에 이 정답을 모르니까 농증은 무조건 발급 갖다 줘야 돼. 법원에 뭐 항고, 재항고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농지를 낙찰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밑에 그림 있죠? 농지는 농업인. 여러분 주로 농업입니다. 신규 농업이죠.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받을 수 있고, 농지증이 이제 발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 울진군에 뭐 농지가 하나 나오는데 12억이 4억에 떨어졌다. 법상권 있고 유치권 있고 그죠? 자 12에 686 한번 21에 686 금액이 좀 커서 그렇는데 일단 그냥 봅시다. 686 자 얘로 이런 게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액도 좋고 12억짜리인데 뭐 이렇게 4억까지 떨어져갖고 34%까지 떨어졌다. 근데 건물은 지어야 된다. 농지에서 이게 문제거든요. 농지에서 이 건물이 딱 하면 이게 이제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 소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농지에 이런 건물이 있다. 무슨 건물이고? 이 뭐 집단만한 건물인지 자 예로 농지인데 요런 건물이 있다. 자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이 낙찰자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자, 우리 가수원에 매각 제외된 감나무가 있어요. 경매에서. 땅만 낙찰받았어. 감나무는 청구료 누구 겁니까? 90%는 낙찰자 거고, 제3자가 식자하면 그 사람 거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럼 요거는, 집땅만은 지하층, 1층 이런 거는 막 낙찰자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낙찰자 거다 보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밭전이 붙었죠. 밭전. 이게 붙었습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요. 밭전이 붙어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애매하면은
일단은 낙찰 받기 전에 12월 16일이니까 한 열흘 보름 전에 여기다 북면에다가 정부 입사해서 신청해 보면 좋습니다. 사전 미리 발급해 달라고. 미리 입찰하기 전에. 자, 아까처럼 아까 공장 노동부터요. 미리 정부 입사해서 신청해 가지고 답을 받으면은 그거는 법인은 안 됩니다. 답 받으면 자기가 깜짝 놀라서 안 들어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 입사. 위에서 막 제가 써놨는데 들어가면 농지 취득 그냥 잡아야면요 3개가 나와요. 그럼 제일 밑에 건 필요 없고 위에 거는 농지 심의 대상, 밑에 거는 이제 주말 체험 영농 300평 안 되면 주말 체험 영농 넘으면은 농업경영에 내야 됩니다. 자, 어떤 영역입니다. 자, 미리 낙찰 받기 전에 농지증에 가서 답사해 보면 평범한 농지더라. 이 농지증 안 내줄 이유가 없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관 내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창원도 뭐 창원 사람인데 북면에 뭐 저게 대산면이나 어디 적당한데 농지가 있더라. 그럼 그 낙찰 받으면 그건 안 내줄 리가 없어요. 안 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게 전라도 사람이 낙찰 받는다 그러면 또 이제 시끄럽죠 그게. 니가 먹튀 아이가 뭐 이런 거 오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부 입사 가면은 미리 발급해 주도록 법을 법제해놨어요. 이거를. 자, 그럼 어디하면 되죠? 네이버 가서 정부 24 이라 칩니다. 엔터 치면은 뭐가 나와요. 예. 그러면 정부 24 있죠? 정부 24. 이게 뭐 브로그네. 자, 있네. gov.kr 정부 24 있죠? 정부 24. 자, 요 가서 로그인. 자, 일단 검색어에 농지 치면은 뭐 나오죠, 이게? 농지 취득만 치도 뭐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 요 치면은 이게 이제 세 칸이 나와요, 세 칸. 자, 이 세 개. 이게 나옵니다. 자, 위에는 1번은 뭡니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이제 이런 겁니다. 관해가 아니고, 아까 연집이 아니고. 그죠? 김해 같으면 우리 연집이 창원하고 연집이 상관없는데, 연집이 아닌 사람은 요게 2번에다 하면 되는 거고, 저게 부산 사람이 거제도 거 농지 낙찰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요거를 꼭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 내고, 연집되고 이런 거는 천조메다 302평이 넘으면은 자체 거, 200평이면은 요거. 알겠죠? 300평 안 되면은 요거 꼭 눌러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시면은. 그러면 신청하면은 이제 면회 접수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까 농업 경영 계획서가 양식 봤다 그죠? 요 위에 양식 요거를 미리 꼼꼼하게 쓰셔가지고 첨부를 해주면은 자기들이 이제 답을 줄 겁니다. 답을 줄 거니까 미리 하셔야 된다. 미리. 지금은 미리 한 사람 많아요. 그럼 또 미리 하면 이랍니다. 옛날에래요. 농지 낙찰자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 또 전화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왜 안 해주나 하고, 내가 또 장편에 또 2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낙찰하고 5천만 띄고 내가 책임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또 발급해주기도 하고, 또 신청을 합니다. 아이고, 막 낙찰 받고 나서 어디서 오면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별 문제가 없어요. 낙찰 받고 나서 오라 그런 거는. 그런 거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많이 들어오거든. 또 그래요. 면회 가서도 이제 물어볼 때, 그 번지 농지정 발급해달라고 몇 명이 연락 왔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막 하루에 한 5명씩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3차인데, 조금만, 더 써도 되겠구나. 감각으로. 알겠죠? 아파트 그래. 전입시대라면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면 동사무소, 이제 아파트는 정부에서 아무나 해버리죠. 그런데 요거는 거는 지가 딱 담당자니까 전화 온다. 전화 오면은, 이게 이제 경쟁자가 심하겠다. 이제 이런 강간 넣은 것도 있죠. 일단 정부 이사에서 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묘가 몇 개 있어. 농지야. 해줄까 안 해줄까? 농지죠.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제. 그래, 농지 뭐 간단한데, 묘가 4개 있어. 이거 해줄지 좀 애매해요. 그럼 이런 거는 이거 다 신청하면 돼요. 미리. 답사 갔을 때, 집에 갔다 오고 나서 미리 딱 신청하면 자기들이 막 해주면은 문제가 없고, 그래서 막 꽁장꽁장 써놔면 이제 그걸 보고 자고 또 오늘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풀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밑에 써놨네요. 이게 보면은, 아까 그 물건 갔는데,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밑에 칸에 보면은 뭐 써놨다, 그죠?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의 심의를 거쳐 농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관서에 농지지정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까 그기거든요. 아까 여기 경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14일 걸린 걸 압니다. 법원에서도. 요거네. 요게 매가 문구 명세를 보면은 미리 막 써놨어요. 보면. 이건 아니구나. 다른 문구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법원에서 매학 명세에 써놓은 거를 제가 조금 연결된 거고요. 하여튼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자, 넘어갑니다. 8번. 정매 농지. 전납 가수 낙찰받고 농지증 낙찰로 진행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매각 조건이에요. 특별매각 조건. 공매 농지는 잔금을 납부하고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서류에 농지증을 첨부해야 이전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법인 종중도 농지증이 발급이 된다. 자, 이제 여기입니다. 그럼 경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산에 거. 지난번에 포함 이야기한 건 한번 봅니다. 21에 1000619. 100. 요거도 뭐 본게네 뭐 항고했다가 기각 당하고 이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런 건데 한번 봅니다. 21에 1000619. 자, 그러면은 이 경산 거를 보면은 경산의 와촌인가 이게 보면은 이제 농지가 있습니다. 1000평, 1100평 있어요. 건물은 또 제외. 건물은 자, 이런 게 골치 아프죠. 건물은 제외. 농지만 놓으면 되는데 건물은 제외. 이러면 이제 이게 농지 발급이 안 된다. 안 되고 자, 이게 불허가 됐어요. 왜 불허가 됐느냐? 이게 불허가 됐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자, 그림 잘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뭐가 심어 지금? 자, 보면은 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이제 이런 건물이 있는가 봐. 이게 사실적인 공개네. 어딘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까만 건물 있죠. 이런 건물하고 이게 보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 이래요. 두 필지가 나왔는데 기억니은 자, 기억니은 크는 거 점선이라는 거 이거는 미등기 건물입니다. 항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억니은은 미등기 건물. 그 다음에 빨간 거는 경매 대상 부지고 노란 거는 이제 진입로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니은은 이제 미등기 건물. 요것 때문에 이제 지금 농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면석이가 내 손에 장을 찌지라. 나 농정 발급 못한다. 농지법 개정해오라. 이재명한테 이야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합니다. 보통 면석이들이. 그래서 이제 기억니은 딱 이렇게 이제 딱 해놓은 거는 잘 안 해줍니다. 뭐 농지 심사 요령에 보면은 뭐 불법 건축물에서 못해준다고 해라 했으니까 나도 못해준다고 답을 다 줬습니다. 자, 그걸 받았어요. 받으면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1900만원 내고 2억 5,500 좋다고 한 거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문구 송달 내역 보니까 자기가 이제 또 법원에 이제 내가 불허가 신청을 하고 반환해두라 안 해주니까 항고장을 또 제출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법원 바로하기 두 번째 누르면은 항고가 나옵니다. 그럼 요것도 미스터 손이 항고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 아니죠? 이 기각 당하면 안 됩니다. 4월 달에 항고를 해가지고 8월 달에 기각을 당하다. 자, 이분은 이런 행위 같아. 내가 볼 때는. 농적 발급 아니죠? 면석이가 뭐 꼬냐꼬냐 뭐 불법 건축물인데 난 농적 발급 못해! 이래갖고 이제 반려증명을 줬어요. 그걸 법원 냈어요. 그 법원에서 내가 불허가 시켰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는 즉시 항고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10% 항고 보증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즉시 항고를 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소송을 하는 게 있고요. 행정소송이 하는 게 있고, 이제 그 서기를 면을 상대로 행정소송하면은 뭐 빨라야 6개월입니다. 빨라요.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한 2달 보름만 나오더라. 2달 보름 만에. 나오니까 기각 당하기 전에 나오니까 내주라. 이렇게 해서 답을 주더라고. 그래갖고 면석이를 갖다 줬더니
면석이가 산을 쳐다보거든. 전에는 내 손에 장을 찢으라 하셨더만은, 불법 건축물 제실이 있는데, 그 농지에, 제실이 큰 거 있고, 옆에 집이 두 개가 티로 갖고 막 들어와 있는데, 아까 그처럼, 못해주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했죠. 했더니 한 2달 보름 만에 재결, 승소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면석이한테 다 갖다 줬더니, 형님이 가니까 이제, 면석이는 하늘 밖을 쳐다보고 있고 밑에 여직원이 어쩌왔습니까? 농정받으러 왔는데 예, 발급해놨습니다. 가져가지소. 산업개장이 전에는 뭐 내 손에 장을 찢으라 했던 사람이 장도 안 찢고 그냥 주더라. 자,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자, 행정소수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어디에? 요것도 경상북도, 요것도 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경상북도 뭐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심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력 갖고는 조금 약해. 보니까 약하고 병상을 사야 되는데, 자, 550만 주, 자, 이런 겁니다. 이거 보세요. 4억짜리인데, 이 사람은 2억 5천 원이나 받았어요. 불어댔죠? 그죠? 도장, 그러면 일단 1,500원 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1억이나 받았는데, 변호사비를 550 들어갔다. 하더라도 1억 550입니다. 그럼 이 사람보다는 거의 1억 5천 싸게 산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성사에 있느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조금 다른 것이, 아까 관외 거주자는 심사를 하겠죠? 그럼 심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써내야 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딱 써내는 게 또 좋을까? 법무법인에서 딱 써갖고 깔끔하게 만들어갖고 딱, 농지청 신청 싸고 농업경계에서 쓰는 게 더 효과 있을까? 법무법인을 하면은 농지심사위원들이 야, 이거 안 해주면 또 소송 들어오겠네. 소송 들어오면 또 들랑날랑 또 면장이 물어보고 또 복잡하게 자꾸 얽히고 시끄럽게 자꾸 할 수 있겠네. 그럼 여러분도 뭐, 그러나, 얘 가급적이 뭐라 그러나? 이거 막 해주자. 이래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한 돈 100만 원 주면 안 하겠나 싶거든. 미리, 신청하는 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구에 있는 우리 수강생 보고 낙찰을 받아도 좋겠다. 왜냐, 그러면은 경산을 가까우니까. 그래야 되지. 저 서울 사람이 낙찰 받아비면은 이제 관을 이렇게 해서 먹튀 이렇게 하고 잘 안 해줄 거라고. 농업 경영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라도 강주나 뭐 서울에서 낙찰 받아 오비면은. 그래서 이제 대구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근에. 자, 그래서 농지정이 문제입니다. 농정이 문제인데, 자, 시문 봅니다. 그림, 사파 봅니다. 이 사파는 지지 옥션에서 제가 가옵니다. 지지 옥션은. 가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지지 옥션에서 욕을 하죠. 니가 내 사파 써갖고 강의하면서 우리 지지 옥션이 전국 최대 경매 사이트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이러면은 싫어하죠. 자, 이 앞으로 사파 옥션 넣은 거는 전부 다 지지 옥션입니다. 지지 옥션이 우리 국내 최대 경매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사이트 중에서도 막 1등이라 해도 막 자기들은 막 거리낌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1년에 한 130만. 옥션은 92만 6천원. 지지 옥션은 1년에 볼락하면 한 130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바이나 막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지 옥션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 나도 욕을 안 들어먹지. 내 그림 갖다 쓰면서 지지 옥션 선전도 안 해주고, 자꾸 그림만 갖다 써놓고 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책을 방언할 때, 요 그림으로 갖다 쓰려고 했더니, 교수 바로 간 직원이 말을 잘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 받았어요. 자, 한번 봅니다. 경매 낙찰자는 뭐냐고? 매가 결정일이네, 7이네. 공매는 이전 등기일까지, 그죠? 소유권 이전 서류 제출할 때까지 보통 한 달 여유가 있는데 미제출할 때는 입찰 보증금이, 이전도 못한다, 뭐 이런 거다요. 자, 봅니다. 자, 이거, 농정 별거입니다. 요거 한 장 받는 게 그리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 평지 같으면, 농지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짓다 마는 게 있다, 뭐 제실이 그 농지에 있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이게 안 해준다. 시끄럽다. 자, 이제 9번 봅니다. 자, 그럼 우리 9번에 보면은 농지정을 내야 되는데요. 왼쪽 표를 보면은 이 표 중에서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 요 세 개 다시요.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까지가 도시지역 맞죠?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무조건 농지 내놔야 되고,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지만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놔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자, 배우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는 농정을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아이고, 원장님, 머리 아프게 자꾸 농정 발급하는데 변호사 써야 되고 해서 하면은, 나는 그냥 편안하게,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요런 것들, 요런데 농지를 딱 사가했으면은 가격도 잘 올 거고, 그래, 어차피 사는 거, 자,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보다도 가격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주거지역이 더 빠르겠죠? 상위적으로. 안 그래요? 그러면 농점이 필요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느냐. 상업, 공업지역은 잘 없겠지만은, 주거지역은 이게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런 농지를 한번 사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농지를, 사고 싶은데, 자, 봅니다. 이런 겁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 이런 농지는 농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요거를 사면 돼. 자, 거제시 봅니다. 거제시. 20에 1일로 산 거. 20에 1일로 산 거. 자, 거제의 농지인데, 요거 서울 사람이, 경기도 사람이 사러 오면은 관해자라 해갖고 농정 내줄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거제시 농지인데, 거제시에 있는 농지인데, 이게, 농지인데, 여 보니까 농지인데,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도 34%까지 떨어졌고, 거제시 농지인데, 이는 가축 사육 제한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여보야, 우리는 경기도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요거, 경남 거제시 농지를 어찌나 잡았노? 물건은 좋더라. 자, 보세요. 물건은 상당히 좋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은 농지인데, 요 보면요. 자, 길을 물었죠. 길을 물어갖고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고, 전자지도를 살짝 보니까, 살짝 해서 스카이뷰를 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길을 살고, 쭈라기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요 농지입니다. 요 놈하고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마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죠? 괜찮은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밭전인데, 그러면 농지정, 아이고, 이게 또, 부산 사람이 하나 사고 싶어도, 농적이 문제인데 하면서 다 토지 연계.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누린다고요? 토지 연계. 딱 붙이라도 안 주고, 딱 붙이라. 요거 누리면 됩니다. 토지 연계를 딱 누려주니까,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느냐? 밭전인데 뭐라고요? 일종 일반 주거이다. 그럼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러면은 거제도 이 농지는 강원도 사람이나 저 경기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뭐 아무나도 사든 농사 짓는 거는 그건 또 지으면 됩니다. 다 짓기대가 있으면 짓기대가 있어요. 자기가 연살이 여기 이장 만나고 내 여기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좀 농사 짓는 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것만 갖다 주면 알아서 다 또 잘 지어줍니다. 갔어요.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농사는 얼마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경운이 갖다 엮고 하니까 트랙터가 딱 지나가니까 까만 비닐 쫙 깔아주지. 요새 구멍도 다 내주지. 요새는 또 그것도 안 돼요. 묘정도 바로 심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기가 좋아가지고. 지나가면 바로 하고 하시는데, 비닐도 쫙 깔고, 이런 거 다 하시고, 맞습니까? 그런 게 돈 많이 쓰면 요새는 경운이 불어갖고 시기면 다 됩니다. 그러면은 농지부 딱 신청하면은, 면색이 오죠? 거기 목견에 비닐이 쫙 깔아놨지. 묘정이 탁탁 대파. 요새 같으면 추운데 뭐 심으면 됩니까, 지금은? 지금 뭐 심으면 돼요? 내가 답을 미리 좁혀서 그러는데. 이 11월달 지금 뭐 심습니까, 지금? 대파, 시금치, 이런 겁니다. 대파가 좋아요. 이 대파가 묘정 사면 이렇게 툭 튀어 나와 있으니까, 너희 보면은, 땅속에 묻어나게, 수화서 보겠네. 땅에 묻어나게 안 빈다고 내년 봄 보자. 이래 올라오면 농지원부를 발급해주고 막 그러더라. 실제 그래요. 그제도에 우리 수학생 낮춰봤는데, 안에 꽁꽁 심었대요. 그래갖고 농정부를 신청했더니, 검사로 와가지고 보더니,
어디 심어서, 이게. 어? 대파는, 우리 볶음 나와 있거든. 비닐 쫙, 막 깔려가 있고, 구멍마다 다 꼽히가 있으니까, 이게, 딱 바로 농주 바로 이틀 뒤에 농지점 만나서 가거든. 아, 농지점 만들어놨다고? 농지점 받아왔어요. 그러고 바로 또 여기 경남 도청 앞에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제 신청하니까 또 저가 조사가 가보니까 딱 돼야 있거든. 보면은 뭐 보름 그건 좀 시간이 걸려야 돼. 보름 있으니까 연락 오더라. 농업경제 등록항에서 만나시면 인터넷 출력하든지 알아서 하라. 가져가라. 그래갖고 받아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서울 사람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럼 뭐 이게 이제 연도별 보자. 이거는 돈이 2012년도 9만 원이고 지금은 20만 원. 그렇게 많이 나왔다요. 자, 하여튼 일종 일반 주거지역, 농지, 밭전장. 그럼 요거를 낙찰 받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좋다. 같은 농지라도 농증 낼 필요도 없고, 그죠? 또 도시적이니까 단 팔아무도 혹시 만약에 팔아도 2년 3년한테 그 뭐 개발돼갖고 뭐 도시 옆에서 누가 뭐 그 커피 좀 한다고 전망도 타고 뭐 팔아라. 나는 사기는 이게 예로 368평에 1억 2천에 그럼 평당 얼마 그럼? 얼마? 응? 40만 원? 40만 원입니까? 30만 원, 40만 원 되는데 누가 뭐 100만 주고 팔으래. 그럼 파는 거지 뭐 급하면 파는 거지. 팔고 또 딴 것도 사면 되니까 우리는 경매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농지를 가면 어떻게 찾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를 만약에 낙찰받으면요 이렇습니다. 낙찰받으면은 1억 3천에 받았다 이렇게 하면요 낙찰이 되면은 주로 1억 반대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보통은 3억 7천을 이게 감정인데 은행에 가면요 평범한 경우에는 대출은 한 60% 정도 될 겁니다. 토지 같으면 60%. 감정 가격의 60%. 자,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93면에 우리 수강생이 한 40명 정도 제가 이제 다 집합하라 해갖고 이제 김진욱 소장한테 이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중개업소가 터져버렸어. 40명 들어가니까 아마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설명하는데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가. 이제 200평쯤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생기는데 요거 2억 주고 판대요. 살 사람은 사라고 이제 중개소장이니까 이제 싹 하면서 이제 매수 받은 물건을 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2억짜리 저리 가면 2억 주고 사면은 대출을 받아야 됐더니 대출은 한 7천만 원 안 된대요. 6에 60%도 1억 2천인데 그 매출이 안 되니까 하니까 감정이 지금 한 1억밖에 안 나오니까 한 7천 나오는데 내가 2억 주고 덜렁 산다고 덜렁 그냥 그거를 해서 감정이 덜렁 나오니 그건 아니잖아요. 감정 가격은 옆에 표준주가 있거든요. 기존 하던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지. 이리 쭉 있는데 뭐 하나 요거만 보통 1억인데 영어차가 2억이라고 해놔하고 2억이라고 하고 가면서 더 나오는 거야. 아니다. 그럼 1억인데 1억이 한 60, 70%. 그럼 이건 3억 7천이니까 60%면 해도 3, 68, 한 2억 2천이네. 60%면. 2억 2천에 해줄 건데 1억 3천을 접받아서 1억을 해달라 하는데 안 해줬다 하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죠? 말 잘하면은 10% 그런데 1억 2천에 도락해도 저것도 해줍니다. 뛸 건 없으니까 그게 해줍니다. 그게 말 잘하면은 10%만 걸고도 잔금을 다 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까 용도지역이 뭐였습니까? 이게 용도지역이 일종 일반이죠. 그러면 지목이 중요합니까? 용도지역이 중요합니까? 네, 여기있죠. 아무리 들어가시죠. 땅을 1000평을 2개 놔두고 갔어요. 하나는 묘지라, 하나는 대지고, 대지는 보전관리라, 묘지는 이종 일반이고. 그럼 형님아 묘지 가져가라 해야 되나 대지 가라 해야 되나 형님? 대지 가져가라. 형님은 대지가. 나는 묘지요. 막 묘지가.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일종 일반이죠. 그러면 아까 길도 물었죠. 그럼 대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1억 1000만 정도 대출 받았어요. 받았는데 6개월 지나서 돈이 1억 더 풀려.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줍니다. 안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럼 요새는 이제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DSR인가 총구제하고 그거 따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평상시 같으면은 그 대출 흐름이 된다. 알겠어요? 정부도 이제 고민하겠죠. 자꾸 떨어지면은 가격 부채도 많지만은 이제 대출 한도도 늘어가고 빨리 좀 사라, 집도 많이 사라 뭐 하겠죠.
자, 근데 다시 요거를 샀는데 2년 지나서 나이가 좀 이제 60이 넘고 한 사람이 샀어요. 이거를 농지 업무된 사람이 샀어요. 그 2년 뒤에 가서 이제 대출도 1억을 받았는데 왼쪽에 보면요, 원래 65세 같으면은 5억짜리 같으면 188만 원을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종신형. 자, 그게 아니고 수시 인출형 그런 거는 뭐냐 그러면은 65세짜리가 5세가 5억짜리 같으면 아까 100 얼마요? 18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좀 아까 대출이 있었어. 예로 1억 2,900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꺼야 되겠죠? 끄면은 133만 원을 받는다. 기존 경락자금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럼 2년만 지나면은 그러면 지도 운영을 1억 2,900 하고 다 공제해비고 공제하고도 매달 133만 원 국민연금이 하나 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누구도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뭐 탈주가 나와요. 탈주가. 좋다. 그죠? 그러면 아까 일종일반이 좋다. 그죠? 일종일반. 주거지역이 좋다면 주거지역이. 자, 그래서 자 봅니다. 10번 봅니다. 10번. 농업진흥지역 주말 체험 영농은 농장 불가다. LH사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주말 체험 영농, 자,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작년 8월 17일에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러 합니다. LG, 워낙 토지 갖고 장난치사라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로, 농업진흥지역이 뭡니까? 여기서 농업진흥이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절대농지, 상대농지 배웠죠? 절대농지 뭡니까? 농업진흥구역. 상대농지는 농업보호구역. 아, 두 개 중에 누가 줬습니까? 두 개 중에서. 농업보호구역 형님입니다. 형님 빨리. 왜냐, 그러면은, 농업보호구역 단독주택이 되는 거고,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은, 농어가 주택.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럼 서울 사람이 살 때는 농업보호구역 사야 집을 지을 수 있다. 별장을 지을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자, 여기 오늘 써놨네요. 자, 주말 체험영농. 1000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지 소유를 금지를 한다. 여러분들이, 신규로 한 사람은 금지. 농지업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거의 90%가 농지업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자, 하수했어요. 농업진흥구역 뭡니까? 절대농지라고. 농업보호구역은 상대농지고. 자, 절대농지는 농어가 주택. 상대농지는 단독주택. 여러분, 단독주택하고 농지하고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단독주택은, 이제, 말은 단독인데, 상대농지 요거는, 단독주택은 별장이 됩니다. 별장. 서울 사람도, 부산 사람도, 광주 사람도 별장을 지을 수 있는 데다. 창원 같으면요, 저 함안역에 가면은 저수지 큰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주변에 별장들이 쫙 한 대처가 들었었습니다. 그게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은 농업보호구역 사입니다. 이건 단독주택 플러스 소매점. 두 가지 됩니다. 단독주택 플러스 소매점. 자, 우리 보전관리지역도 단독주택은 되죠? 단독됩니다. 자, 그래 보면 되고요. 자, 보도자료. 작년 7월 달에 보도가 뭐냐? 예, 그 아닙니다. 옛날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도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내외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도록 됐는데 요거를 바꿉니다. 주말 체험영농은 안 된다. 소유를 못 한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안 된다. 자, 그럼 밑에 봅니다. 사례. 김해시 한림면에 일이 나왔어요. 한림면 평택 합정도에 나옵니다. 자, 평택에 70%, 김해 상동면 우계리에 뭐 나왔다. 이야기입니다. 나왔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22에 4103호. 자, 여기 보면요. 평택시 합정도에 농지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사야 되는데, 딱 보니까 답인데 총 몇 평을 판대 지금?
141평을 받는데 300평 안 되죠? 안 되죠? 300평이 안 되는 농업 답인데 농업진흥구역이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농업진흥지역 내에 들어간다. 내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낙찰을 받으면은 요 합정동에 요 가서 나 농지업 없는 사람인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농정 파급에서 그러면은 아까 공장에 낙찰받은 것처럼 공장에 농지 있는 걸 낙찰받으면 노가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 내 10% 피 같은 10%가 그냥 날아가 됩니다. 날아가 버려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뭘 잘 본다고요? 요거 용도 지역에 농업진흥구에 있는지 농업보호에 있는지 보고 이게 있으면은 1000이 넘어야 됩니다. 1000이 넘으면 상관없는데 1000 미만은 안 된다. 여러분이 이해가죠? 그럼 그거 누가 사야 되냐? 기존 농지원부 있는 사람 괜찮아요. 자, 농지원부 갖고 계신 분 사람 들어봅니다. 원부 갖고 계신 분 몇 분 있네요. 농지원부는 몇 분 있네요. 그래,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신규 영농자는 안 된다. 자, 이해가시죠? 그럼 하나부터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해 한림면에 포천 볼까? 포천 볼까? 포천에. 자, 포천의 농지를 내가 보게 됐어요. 포천에. 22에 7빵빵95. 자, 여기 보다가 보니까 포천의 물건번호 1번. 그죠? 1번에 이것도 지분이네요. 지분인데 답인데 농업진흥구역이 보이더라.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이 말이죠. 이거는 300평이 안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됐죠? 받으면은 농정이 절대 발급한다. 근거는 뭐냐? 그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요 넣었잖아. 보도자료에 개정안에 보면은 2022년 8월 17일부터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취득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농업진흥구, 농업보호구역만 다 그렇다 이야기지. 그게 만약에 생산관리, 보전관리, 일종일바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소유를 제한한다. 자,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읽어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주말 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이하 기존 농지 대장이 없는 신규 영농인은 낙찰을 금지한다. 농정박아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에 봅니다. 화성에 농지가 나왔더라. 농지가. 요거는 이제 토지만 지분도 아니고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딱 보니까 21에 10042 다 비슷한 건데 21에 10042 자, 10042에 이게 화성에 경기도 화성이면 좋죠. 자, 150평의 건물은 이게 또 농지인데 건물이 매각제되면은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요. 일단은 2차입니다. 2차인데, 이 밭전이 있고, 지금 문제는 도로 상관없고, 대지 상관없고, 도로 상관없고, 전 요것만 문제입니다. 전만 문제인데, 딱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영농여건 분리농지고, 그러면 요거는 상관없네. 상관없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상관없다. 그럼 상세히 더 보려고 하면은 또 점은 우리가 보면 되고요. 되는데, 더 상세히 보려고 하면은 여기 토지용계,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토지용계는 눌러가 봅니다. 하여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에 보이면은 도망가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영농여건 분리농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다. 자, 요거는, 여기 또요, 법인, 종중 된다 했죠? 이건 경매법이나 종중, 하만 조시 종친에서 사도 된다. 농정이 논다, 농정이. 그럼 요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없는데, 그럼 요거는 낙찰을 받아도 된다. 법인이 받아도 되고, 그냥 일반 개인이 받아도, 농정이 넣을 수가 있는데, 단서는 이겁니다. 자, 집이 있어요, 집이. 농지 내주가 안 되니까, 이거.
자, 집도, 이게 이제 집이 73년 1월 1일 이전에 진 집이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뭐 최근에 짓다든지 뭐 그 뒤에 짓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미리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쩌면 됩니까? 요거는 농정은 정부 입사 가서 신청 되겠죠. 해보면 저가 답을 주겠죠. 요거는 73년 이전 끼고 저가 농정 더 내줄 끼고, 이후면은 안 됩니다. 불법 먹어 좀 이따 답을 줄 거고. 자, 그럼 불법 먹어 좀 이따 답이 왔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안 돼, 그럼. 소송하면 돼. 제가 볼 때는. 이런 건물이 딱 해서, 지금 그러면 농정을 내주지 마라. 그럼 평생 그러면 농정 안 내주고 넘어갈 거냐? 법에는 이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이거는 너가 농림수산식품에 있는 건 대국민 구속 사유가 아니다. 낙찰자가 10분 해갖고 이 집을 부사갖고 농지를 만들어. 농지 만들어야 농정을 내주겠다. 그 말은 안 맞는 이야기다. 일단은 내주라.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뭐 비용이 한 550 든다. 고리 생각하시고 한번 붙을 분은 한번 붙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끔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 있으면은 도망가야 된다. 알겠죠? 자, 12번은 이건 좀 더 해야 되겠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좀 쉽니다. 11페이지에 13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13번. 자, 그래서 이제 20일에 1004 화성시 같은 경우는요, 20일에 1004.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건물이 매각이 제외됐고, 그죠? 제외됐고, 이런 이제 농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치상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 건물이 지금, 금액상으로 4,500입니다. 매각 제외된 게. 그럼 여기 이제 농지증 발급에 상당히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정부 24 가서 한번 답을 받아보고, 그래갖고 놓으면 다행이고, 예로 73년 이전에 진기다 옛날에 이래 확인이 돼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발급이 좀 다행이고, 만약에 안 놓으면은 이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송할 때는 이제 어떤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 하나 하면요, 그때는 13번입니다. 13번. 그래서 이렇게 매각 제외된 건물이 있을 때는,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13번에 이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특히 부산고등법원 판결, 부산고등법원의 2006년도에 판결을 보면요, 옛날에 강서구에 요런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 발급 못하겠다. 강서구 대제일동장이 그렇게 이제 했어요. 결국은 이제 매각이 불허가 됐고, 낙찰자는 즉시 항고하고 행정심판 청구로 다툰다 해놨죠. 해놨는데, 그때 판결이 보통 보면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여기에, 물론 대법원 가서 그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법 판결을 봐야 여러분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요 고등법원 판결은 제가 자료실을 이어놨습니다. 우리 학원 홈페이지 가면 촬영이 있습니다. 있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대상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낙찰자죠. 낙찰자는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근원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을 감안해 보면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재배 가능한 토지로 농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정을 발급이 가능하다 하는 통장의 처분 사유는 부적합하다. 법원 판결문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농정 발급이 불가하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심사요령은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규정이고 대국민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라. 자, 대학 내용은 알겠죠? 하는데 행정심판 경우도 해보면은 말은 쉬운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만한 서류가 이만큼 필요해요. 그 변호사가 이런 서류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기는 그만 550 주고 머리 편하게 몇 개 낫지, 여러분이 뭐 찌르고 뽑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한 550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싸게 사고, 그 대신에 싸게 낙찰받고,
낙찰을 싸게 받아야 됩니다. 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경상권도 그래요. 경상권도 아까 보니까 2억 어디 갔죠? 경상권도 보면 여기 있네. 요거도 보면은 4억 2,800인데 아까 낙찰이 2억 5천억을 한번 됐거든요. 2억 5,500이 됐는데 지금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낙찰 받으면은 1억 5천 싸게 사고 1억 5천 싸게 사는데 그 대신 변호사비가 좀 들더라. 550 정도. 막 그 정도 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광주광역시에 우리 종시 황씨가 지금 한 분이 수강 접수자고 하셨어요. 저희 지금 계십니다. 멀리서 왔죠, 그죠? 우리 저 황씨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황씨, 원장님. 안 들리나? 자, 잠시 한번 오세요. 우리 광주광역시 여기까지 왔는데 잠시 얼굴 한번 보이세요. 어째서 이렇게 먼 데까지 왔는지, 창원까지 새벽에 그 몇 시 와야 되겠어? 여성 같으면 올림머리 하고 올라가면 바쁘죠? 새벽 한 2시부터 와야 되겠죠?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자, 여기 조금 땡겨오세요. 이 광주광역시에서 오늘 이제 수강하러까지 왔습니다. 그 광주광역시 창원까지, 그죠?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조금 땡기시고, 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오게 됐는지 그런 걸 한번. 그래. 조금 땡겨가지고, 네. 하여튼, 초면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직장인인데, 그, 신경을 매우 많이 써서 아침부터 나서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동안 이제 부동산 쪽에 이렇게 경매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쭉 보던 중에 이 박사님이 하시는 것이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저희도 책을 늘 보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었거든. 근데 이 박사님께서는 하시면서 그 부분을 탁탁 캐치해가지고 딱딱 거기다 대입을 시켜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매료돼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가입도 하고 또 직접 그 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무슨 강좌를 많이 들었겠죠? 어느 강사님 걸 많이 들었다던데? 그 유튜브 보면 뭐 태양과 바람인가? 그 다음에 그 경매 대마왕,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별 이제 관심 있어서 보기는 했죠. 근데 우리 그 황경민 박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은 그걸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아니까 저것이 기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자,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려고 맛있는 거 많이 사.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먼 데까지 수학하러 광주광역시에서 멀다 그죠? 아침 새벽에 한 2, 3시부터 출발 갔는데 출발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자, 나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산 고등법원 판결을 갖고 이제 대항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류가 내가 불허가 농증 뭐 불허가 하고 여기 있죠. 불허가 하고 제가 보니까 1등 받고 농증 신청서 내고 제가 뭐 논촌까지 다 제출하고 그래도 진전면에서 발견하더라고. 발견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됐기 때문에 내가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내가 불허 결정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고장을 내죠. 항고 이유서까지 다 냈습니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2부 내야 돼. 2부 내가지고 접수가 되고 뭐 이래서 송달이 되고 오가고 해가지고 결국 재결이 이제 성소 판결입니다. 이거 받기가, 이거 참, 변호사도 받기 힘들어요, 사실은. 일반 개인이. 그냥 법학 박사는 받는 거죠. 재결 받아갖고, 결국은
면석이가 저 하늘 쳐다보면서 농증 내주더라고. 내 손에 장을 찢어라! 했더니 이제 결국 내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 서류가 보니까. 그래서 맡기면 좋겠다 싶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판결이 이제 강서구에서 나온 부산고법 판결이 다 설명드렸고요. 자,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농지인데, 농업진흥구역이다. 답이다. 261이다. 크면은 요거는, 생이 잘 생겼어요. 그림을 보니까, 이게 사거리에 뒤에 이렇게 딱 붙은 농지라서, 자, 요거 사면은 어디다 팔면 제일 좋겠어요? 요거 사면. 여러분 사면. 항시 앞집에 팔든지, 뒷집에 팔든지, 좋아하는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면 되는데, 문제는, 이 농업진흥구역에 300평이 안 되면은 신규 영농인은 안 되고, 기존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인이, 되는 사람은 막 괜찮다. 봅니다. 농지원 발급이 될 겁니다. 자, 15번 봅니다. 농지의 취득세는 몇 프로죠? 취득세. 낙찰받으면. 1억에 낙찰받았다 하면은, 여러분은 보통은 3.4%니까 340만원. 그러면 이제, 자기 농지 대당이 있으면은 160만원. 160만원. 그럼 상속을 받으면 256만원.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지 원부가 있으면은, 대당이 있으면은, 법무사한테 이걸 줘야 돼요. 그러면은 160만원 고지서를 받아주고, 안 주면은 340만원짜리 고지서를 준다. 1억짜리 같으면은,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농지증을 7일 내야 되는데, 공매는 이제 잔금 납부하고 이전할 때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 지목이 농지지만, 농지에 필름 농지가 있다. 농지라도 도시, 자, 줄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증이 불필요하다. 하고, 자연 녹지지역만 농지증이 내야 된다. 안 내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그러니까 뭐, 비도시지역은 무조건 내야 되죠. 자, 빠졌네, 그죠? 비도시지역은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비도시죠. 보존 녹지하고 생산 녹지는 해당이. 아닙니다. 하여튼 녹지는 다 내야 돼요. 녹지는. 하여튼 녹지, 이거는 보통은 거의 95%가 막 자연 녹지가 많죠. 그래서 자연 녹지인데, 녹지죠. 자연 녹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상세할게요. 자연 녹지, 또 뭡니까? 보존 녹지, 보존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녹지 지역은 농지증을 내야 된다. 야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거는 수시 인출형, 요걸 잘 기억하시고, 대출을 좀 내도, 뒤에 농지증 신청할 때 30% 가까이, 돈을 꺼내가지고, 그걸 대출을 끄면 된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럼 아저씨 거 하나 하고, 내 것도 안 하고, 두 개 따로 국밥으로 해놓으면 더 좋겠다. 이 말입니다. 더 좋겠다. 자, 넘어갑니다. 17번. 농지 대장에 등록된 땅에서 농사를 안 짓는 경우는 매년 공시가의 25%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실수나 작물을 좀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되지. 너무 방치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LH 사태 때문에 조금 강화가 될 거예요. 조사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좀 상세히 조사할 거라고. 조사할 거니까 조금 심어야 돼요. 근데 이제 농지가 있으면은 다 방법 압니다. 방법 알아요. 작년에도 이제 어제 내가 물어본 게 농지 학교나 그런가? 하여튼, 김지원 씨 어제 이야기가 작년에 농업학교 있대요. 농업학교 있어가지고, 자기도 신청해놨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알으셔가지고, 나 농업학교에 지금 수강생이다. 그리고 1회비 뭐 됩니까? 그것도 틀리죠. 의지가 있는 거죠. 나 농업학교에 수강생입니다. 입회비 내고, 그죠? 이래갖고 이제 하면은, 자기 인근에 보면 차고 있습니다. 대구나 뭐 다 보면 있습니다. 옆에 군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다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요번에 바뀐 게 뭐냐 하면은 농정부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농지 대장, 그죠? 농업인 세대별로 했는데 이제는 필지별로 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모든 농지가 농지 대장이 발급이 된다. 일단은 되는데 아까 이제 농지 1000제곱미터 넘어야 농지연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에 이제 신청합니다. 이제 농지 대장을 옛날에는 자기 동사무소였죠. 주거지 동사무소인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농지 소재지 신고주의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그러면 농지 대장을 신청할 때 양식이 뭐냐? 이 양식입니다. 농지 대장. 이제 잔금을 다 넣고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농작물 조금 심어야 되겠죠. 심어가지고 이제 옛날 말로 농지연부를 신규로 작성할 때는 이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진짜 그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사진 같은 게 중요해요. 첨부한 사진이. 변경전은 낙찰받을 때는 일이 막 우거졌는데, 지금은 디렉트 한번 딱 지나가면요. 그냥 막, 완전 옥토가 나옵니다. 그죠?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그리고 변경전, 변경 후. 그래서 이제 변경 후에는 이제 막걸리 한잔 먹는 장면, 이런 거 이제 심는 장면, 이런 것도 좀 넣어놓으면은, 저거 안 가도 근거 자료가 딱 있으니까, 막 그냥 잘 내줍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종묘 산 거 있죠? 이제 씨앗 사고 산 거, 그런 거 이제 영수증을 딱딱, 그냥, 현찰 주고 하지 마시고, 카드 주든지 입금을 하든지 하고 증거가 남고로 딱 해가지고 영수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첨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 양식은 이거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하는 양식이 요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9번이 농지대장입니다. 지금은, 전에 농지원부죠. 농지원부인데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뀌어서 이런 양식으로 발급을 해줄 겁니다. 19번. 자, 넘어갑니다. 20번. 그럼 이런 농지 취득 자격증의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대장 신청서, 이런 양식은 어디 있느냐? 학원에 다 있어요. 학원에. 자, 뒤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면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 가면은 서식이 있어요. 서식 안에 가면은, 예, 우리 서식이죠. 자, 서식 동안 주세요. 서식에 가면은 있습니다. 원장님 얼굴을 보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 잘 계십니까? 이라고 딱 보여야지. 잘 있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잘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본 게 뭐 있습니까? 행정심판 청구 딱 했죠? 행정심판 할 때 쓰는 거. 그러면 농지대장 이제 신청할 때, 그 다음에 국유재산 대부, 요거는 임대한 겁니다. 1년에 50만원 빌린 거. 자산관리공사에서 빌린 거, 막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농지증, 많이 쓰는 거죠? 농지증 신청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300평 이상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조금 약하죠? 농업경영계획서가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농업경영제 등록할 때 신청한 양식, 농업경영제 등록 신청 양식 열어놨습니다. 이제 서식 학원의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는 가급적이면 다음 갑니다. 다음이 좋아요. 네이버는 너무 막 링크 광고가 많아가지고 다음에 가서 그냥 황경진이 치면은 뭐 뜰 겁니다. 그럼 그거 가서 학원 홈페이지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저 밑에 가면 왼쪽 밑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서식. 요거 눌리면은 뭐 간단해. 요거 눌리면은 웬만한 거는 제가 다 82개 해놨네. 행정심판 청구서, 소송병에, 그 다음 농업인 확인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 농지적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자, 여기 이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부분. 그럼 300평이 안 되면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이게 들어가죠. 넘으면은 요거 왼쪽 거, 안 되면은 오른쪽 거. 면적이 작으면은 오른쪽 거. 네. 요거 뭐 다 양식 다 있어요. 가등기 양식부터 공매 소유권 이전 양식 해서 뭐 다 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뺐으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까지 다 이어놨습니다. 뭐 집다간 송달 신청서 이랬네.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다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놨으니까 쓰시면 된다. 빨간 것만 조금 색깔만 바꿔가지고 여름 문구로 딱 쓰면 됩니다. 이름 쓰고 자기 아파트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 하면은 막 20만원, 30만원 막 버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